1년에 나갔는데 그 나간 단지가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는 대개 5년 이상 정도의 베테랑들만 가요. 왜냐하면 입주하는 데는 처음으로 모든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보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서 배운 유일한 게 그거예요. 하면 된다 뭐 그런 정신 있잖아요. 좀 약간 무대포 정신인데 정말 모든 일이라는 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거기 가서 경비를 잘 모르잖아요. 경비를도 경비 반장한테 배우고 경비원한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나씩 해가지고 제가 운이 좋게 처음에 가서 관리하는 단지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처음 입주한 관리하는 단지에서 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전국에서 꽤 큰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합 대상 중에 3위였었는데 제가 그 상을 받고 나서면서도 더 일을 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잘해서 받은 건 아니고 사실은 여러 사람이 많이 도와주고 근데 짓기도 잘 짓지만 서비스를 잘해야 되니까 입주할 때 그 행정이라든지 그런 거 서비스를 잘해야 되니까 그걸 또 직원들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랄까 탄탄대로가 된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이 단지에서 상을 받은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상 받은 소장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상을 줘요. 1년에 한 20개씩, 국토부에서 한 6개씩 상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한 5, 6년 동안에 상 받은 데가 한 50개, 60개 늘어났지만은 그 당시에는 상을 신문사에서 딱 5개 정도나 6개밖에 안 돼요. 전국에. 그러니까 상 받은 데 거의 없는데 그 당시에는 상 받은 데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받으면 거의 모든 어디 가도 다 통용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좋았던 거는 아파트 값이 2천만 원 올랐어요. 2000년대 2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왜 올랐냐 그랬더니 그 고향 그 일산 신도시에 입주 단지가 많았는데 그 단지가 값이 평가를 할 때 뭔가 이렇게 값을 올릴 수 있는 그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슈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그걸 본 거죠. 이게 입주 전국 우수 단지다 해가지고 그 플랜카드가 붙은 걸 보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줘서 2천만 원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관리를 잘한다는 건 뭐냐. 입주민이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아파트의 값을 올리고 이거 부가 가치를 갖다 우리가 더 만들 수 있다면 더 최고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 상 받으면 무조건 현수막부터 먼저 걸고 바깥에다가 그러면 값이 오릅니다. 재건축 한다고 그러면 상으로 값이 오르죠. 그런 개념하고 비슷해요. 어려웠죠. 어떤 게 어려웠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경비원들이 밤에 잠을 자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밤에 잠을 자는 거를 군대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밤에 보쳤을 때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도 뭐에 들어있냐면 경비원은 절대 자는 거 아니다. 이렇게 늘 저도 머리에 들어있고 그 당시에는 다 분위기가 그랬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휴게 시간을 5.5시간에 6.5시간을 줘요. 밤에 자라고. 그래서 10시서부터 6시니까 되게 11시서부터 밤 11시부터 5시까지는 되게 6시간 동안은 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깨우러 다니고 그런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우면은 경비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소장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왜냐면 밤 12시, 1시쯤 되거나 새벽에 가끔 일찍 출근해서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경비원들이 소장이 미쳤다고 해서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끔 졸고 그러던데 여기 소장은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최후 통첩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소장이 밤에 잠 못 자게 하면 그만두겠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밤에 잠자는 아파트에 있으면 거기 가라 그래.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정말 다 그만두겠다라고서는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경비반장이 그 사람이 이제 육군 대위 출신이었는데 저로 보면 이제 약간 임관 선배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정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정문만 반장님 지키고 내가 12명을 다 뽑겠다. 일주일 내에 좀 대기하시고 저렇게 집단으로 떼거리 하는 건 제일 싫으니까 저는 떼모하고 그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렇게 하겠다면 다 하겠다. 그랬더니 이 반장님도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도와주겠다. 근데 경비원 너무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건 아닌데 바른 거는 좋지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그때 이제 경비반장이 그래도 다행히 선배였고 군 선배였고 그러니까 그분이 도와줘서 그래서 경비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기회는 줬어요. 자, 내가 내일 면접을 봐서 다 뽑을 거다. 근데 오늘 내일 오전까지 들어오면은 그럼 내가 해주겠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앞으로는 내가 말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하겠다. 그거는 약속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경비반장이 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돌아왔어요. 한두 명 빼고는 다 돌아와서 나머지 다 채워가지고. 그런 이제 위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가면은 가는 곳마다 다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경비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경비원이 그만두겠다면 다 자르고서는 지 혼자 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만둔다는 소리 하지 말고 좀 뭐 해라. 그래서 늘 면접 보면은 이제 동대표 회장님은 당신은 뭐 잘할 수 있냐 그러면 제가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비는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 환경정리 청소하고 미화는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늘. 근데 실제로 뭔가 잘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경비 아저씨들만 잘해도 그 아파트의 50%가 개선돼요. 대개 보면은. 경비 아저씨들 일을 또 그만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그 문 앞에 보면은 그저 현관 입구에 그 대문주라 그러죠. 정문 입구에 보면 되게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있어요. 현대 아파트인데 그게 구리동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호텔 외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럼 그거 가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그런 거 잘하는 분이 있어요.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달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닦으면 그게 계속 광이 나요. 제일 먼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요. 제가 청소하는 건 알아서 하시고 저기 절대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울 때는 뭐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좀 피우고 좀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걸을 때는 좀 활기차게 걷고 그다음에 복장 좀 단정하게 하고 다닐 때 장갑 끼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옷도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지 말고 잘 놓고 단정하게 해라. 제가 다른 건 다 그거 안 하고 도둑마저도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것만 확실하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단한 것만 지켜도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좋아져도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소장이 기술은 전기 기술도 없고 아무 기술도 없지만은 그런 건 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인사가 만사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괜찮으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다 일을 해내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지혜를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 드려가지고 아 이거 쓰레기 처리장 되게 지저분한데 또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다 돈이 들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은 제가 가서 챙겨오면 되거든요. 어디 가서든지 챙겨와가지고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해결하곤 했어요.